작년도 중간고사에 대한 결과물이었는데요. 뭐 이거는 어머님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산고가 부교재라는 타이틀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책이 딱 나와요. 학교에서 부교재라는 책이 나오고 그 책에서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실제로 시험에 꽤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포반 같은 경우에는 세화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매번 시험 때마다 하는 일이 세화고에서 나오는 부교재를 싹 다시 리빌딩하는 작업을 해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또 문제 만들어서 애들 풀리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데 저희도 그걸 하거든요. 근데 용산고는 책으로 안 나오고 프린트물이 몇 장이 나와요. 근데 학교에서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반영 비율이 너무너무 저조해요. 저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이 부교재에 대해서 저희도 선생님들 뭐 저 원장 비롯해서 숫자 바꾸기 그리고 뭐 답을 문제에다가 넣고 문제에 있는 내용을 답으로 내고 막 이런 걸 작업을 매번 하거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애들이 거의 안 갔고 학교에서 솔직히 말해서 애들한테 해준 거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물에서 반영 비율이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 자체 퀄리티는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업 들어가서 항상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얘가 나올 거라고 믿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그 프린트물 몇 장을 소홀하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얘기는 해주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아 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그거 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상위권 애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알고 있대 어쨌건 학교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우리 3명 친구들이 인터뷰를 해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친구들이 뭐냐면 1학년 1학기 초반부터 함께 했던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3명 다. 중반부 여름방학이나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합류를 했던 친구들인데 얘네가 중간고사,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전부 다 극상위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거의 다 졸업 퍼센트를 보면 한 20% 내 안쪽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걔네가 대부분 애들이 성적이 3, 4로 출발을 해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항상 신규생 어머님들은 제가 이제 초기 상담을 많이 드리는데 항상 드리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90점대가 됐으면 수학 좀 하는 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제 첫째신 어머님들이 더 많이 충격을 받죠. 1학기 중간고사를 받고 나면 고등학교 평균 자체가 뭐 어려울 때는 50점까지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애가 단순한 수치화된 점수만으로 봤을 때는 뭐 늘 90점 밑으로는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생애 최악의 점수를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학교 때 거를 좀 탈피하실 필요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학교 때 수학상을 많이 돌렸다라고 해서 학원에서 얘가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에서 수학상 테스트를 보고 오면 늘 20개 중에 막 18개씩 맞던 애가 왜 여기에서 와서 실제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얘가 반타작 겨우 하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냉정하게 돌아보시면 저희도 중등부가 있고 중등부 담당 선생님들이 있지만 절대 선행으로 아이들한테 실전 기출을 많이 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학원에서 보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우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수학상을 가르치면서 학원에서 20문제짜리 테스트를 보는데 아무리 얘가 실전 경험을 좀 쌓아주고 싶더라도 실전 문제 20문항을 내서 10개 맞췄다고 하면 어머님들께 성적표 10개짜리 보내드리면 어머님들은 생각이 100% 애를 수강료를 내서 이만큼을 보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학원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적정한 아이 수준에 맞춰진 기본 문항을 위주로 많이 내서 어머님들께도 성적이 그래도 7, 80은 찍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머님들 머릿속에도 아마 수학상 2번 돌렸고 3번 돌렸고 우리 아이가 수학상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친구들이 수학 1가 있고 수 2가 있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뭐 미적분 단위 여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반포가고 대치가시고 하시는 것처럼 근데 현장에서 고등부 애들을
띄워보고 애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절대로 성적이 나오는 애들이 선행을 많이 돌리는 애들이 절대 아니에요. 일단 가장 팩트는 수학 상하를 얼마나 탄탄하게 돌렸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여러 애들이 있어요. 수원을 진짜 안 봤는데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수원을 했는데 꽤 괜찮게 나오는 그런 애들은 이미 수학 상하가 탄탄해서 1학년 때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아놓으면 그 욕심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학습량 자체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잘 생각해보면 수학 1이라는 2학년 때 하는 과목을 중학교 때 한 번 보고 2번 봤다고 해서 아이가 얼마나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고1 과정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돌리고 우리 학생들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오답 노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뭐 여기 학원에 오기 전에는 저도 고3 학원 원장이었거든요. 몇 년, 한 6년 정도 고3 학원 원장이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되게 별거 아닌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자체 교재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200문제짜리 책이 나오면 200문제짜리 책을 돌렸을 때 이 친구는 몇 개 틀렸고 이 친구는 몇 개 틀렸고 어떤 문제집들 보면 저희가 앞에 아예 문항을 1번부터 뭐 200번까지 이렇게 해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애들이 교재가 딱 끝나고 나면 본인 오답에 대한 체크를 해서 선생님한테 줘요. 아니면 뭐 카톡을 쓰거나 뭘 해서 선생님한테 주면 저희가 뭐 한글 워드 창에다가 새 창에다가 이제 아이 이름 딱 받고 뭐 아이가 1번, 10번, 20번, 200번 이렇게 틀렸으면 뭐 50문제를 틀리든 100문제를 틀리든 번호 쭉 놓고 저희가 프로그램 딱 돌리면 이쪽에 있는 파일에 있는 그 번호 문제들이 이쪽 창에 새로 자동으로 이렇게 소팅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줄간격만 이렇게 맞춰서 애 이름 딱 박아서 네가 이 문제집에서 틀렸던 거 하고 주거든요. 그럼 그 파일을 또 저장을 해놓고 또 그 친구가 그 오답에 대한 50문제짜리를 또 풀어갖고 왔는데 또 몇 번 틀렸으면 또 그걸 메인으로 해서 새로운 번호에서 또 소팅해서 또 돌려줘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저희 아이들이 과연 문제집을 하나 끝냈을 때 얼마나 소화를 하고 끝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쌤도 풀었고 RPM도 있고 정석도 있고 뭐도 있고 과연 거기에 있는 문제 아무거나 하나 딱 던져주면 아이가 얼마나 잘할까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선생님들 일이 많아요. 저도 부원장이라서 선생님들한테 계속 일을 던져드리지만 정말 선생님들이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일을 드리거든요. 너무 많아요. 학생들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신경 쓰는 학원이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뭐 정말 자부합니다. 용산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학원이지만 당당하게 막 이렇게 자랑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듯이 용산고가 럭비공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학교라서 정말 자부해요. 어떤 학원이 용산고에 대해서 기출 분석이 잘 돼 있고 이번엔 이런 문제가 용산고는 이런 거 잘 나오는 학교입니다라고 하면 정말 정말 뻥이고 저도 정말 오래 가르쳤지만 진짜 모르겠어요. 이번 시험 어떨지 전혀 모르겠고 다음 시험 어떨지 전혀 모르겠고 그러니까 탄탄하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알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 저희 재원생들 이제 아이들이 오늘 만약에 수학 시험을 딱 봤다고 하면 이 시간대면 아이들이 집에 와 있어요. 시간이니까 학생들 개별 연락을 다 해서 틀린 번호 그러니까 가채점을 시켜서 틀린 번호랑 뭐 이런 걸 싹 받아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별로 이거 다 정리를 해요. 그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정확하거든요. 이게 그날 바로 정리를 한 거라서. 그래서 애들의 오답률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해서 그날 바로 선생님들이 작업을 다 해요. 이런 문제가 우리 교재에 어디 있었고 비슷하게 뭐가 나왔고 어떻게 바뀌어 나왔는지 조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도 이제 그날 바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뭐 어떤 문제를 어떻게 많이 틀렸는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시험 끝나고 나면 이런 작업을 해서 어떤 문제에서 애들이 많이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 분포도를 앞에 있던 분포도를 보면
이 앞에 색깔별이 반 클래스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들 여기 완전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거꾸로 이걸 이제 찾아봐요. 왜 얘네는 다 맞춰? 진짜 뭐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덜 틀렸겠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고 얘는 왜 틀렸는지 뭐 이런 거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좀 보면 단원 정리돼 있고 난이도 정리돼 있고 여기 저희 학원 교재인데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유사 문제 자체가. 왜냐하면 원체 아이들한테 많은 걸 풀리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솔직히 어거지로 집어넣는 것들도 있어요. 누가 와도 그냥 비슷할 뿐이지 실제로 풀어보면 전혀 다른 문제들도 있긴 한데요.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 중간고사 이제 10번 문제, 킬러 문제들만 좀 모아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굉장히 유사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교 거 보시면 실제로는 어머니들이 간단하게 보셔도 얘네 두 문제가 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용산고 같은 경우에 보면 절대 시중문제집 공부해서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중문제집 공부하면 50%의 정답률은 가져갈 수 있지만 나머지 50%, 뭐 어려울 때는 50%, 뭐 쉬울 때도 한 20, 30%는 선생님들조차도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고등학교 1학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 부족이거든요. 근데 처음 본 문제가 많다는 건 더더욱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거고, 뭐 이거는 저희가 너무너무 강조 많이 하는 거라서, 그래서 뭐 이런 13번 같은 문제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연습했던 문제들이랑 아주 조금 바뀌고, 근데 그 조금 바뀌는 걸 애들은 그 캐치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다 보시면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학습법이 얘만 저희가 이제 신규로 저희 학원에 또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신규로 뽑히시는. 그런 선생님들한테도 오리엔테이션으로 하고 평소에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도 신규 선생님이 오면 제일 먼저 용산고, 오산고, 뭐 성신여고, 뭐 중경고 이런 기출문제 한 3개월 정도 기출문제 드리고 그거부터 먼저 공부시키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면서 이거 이제 피드백 해드리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특징이 있었거든요. 작년 건데 요 밑줄 빨간색 밑줄 쳐진 게 수능 스타일의 문제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고1은 거의 잘 다루지 않거든요.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고1들에게는 약간 오버스러운 표현법인데 용산고는 써요. 이걸. 그러니까 선행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저도 선생님들한테 계속 그걸 얘기하거든요. 필요한 표현은 그러니까 수능적 표현까지 다 지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나 얘는 함수라고 해서 아예 어떻게 보면 2학기에 좀 더 가깝고 당연히 수능 영역이기도 해요. 수투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인데 중간고사에 나왔죠. 1학기 중간고사에. 그나마 2학기 때 붙었으면 그런가 보다 할 정도인데 1학기 때도 붙을 만큼의.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뭐 하겠지만 뭐 다 보시면 야금야금씩 평소에 있던 뭐 시중 문제집이나 학원 프린트라든가 뭐 타학교 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비슷한 문제를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비슷한 문제를 열심히 뽑아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수학으로 먹고 사는 선생님들 눈에는 야 이거랑 야 이걸 공부했는데 왜 이게 틀리니? 라고 얘기하겠지만 선생님들 눈이나 상위권 애들 눈에는 아 이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중하위권 애들한테는 생판 다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학습 전략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상위권 반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과연 걔네한테는 뭔가 깊이 있는 내용과 개념을 해줬고 또 기본 반에서는 그런 내용을 안 했을 리 없거든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수업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의 시작은 개념부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한테 제가 야 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전적 정의.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하위권 애들한테는 원이 뭐야?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하나하나. 왜냐면 우리 중하위권 친구들 보면 늘 문제만 내비다 풀 줄 알고 답 맞추면 장땡이고 답 틀리면 선생님 풀이 보고 그냥 고쳐서 세모 치고 끝. 이거지 막 뭔가 연구하지 않거든요. 그게 조금 뭐 어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뭐 아이들한테 계속 그런 게 좀 세뇌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숙제인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숙제를 저는 제발 그날 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학학원이 있었으면 오늘 좀 반이라도 할 수 있게. 왜냐면 저희가 지금은 뭐 주3회 수업이니까 월수금 수업이라고 하면 월요일에 나간 수학 숙제를 애들이 수요일 수업 딱 전날 수업 직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찍 온 애들은 거의 100이면 99가 다 숙제하러 오는 애들이거든요. 수업 일찍 오는 애들. 너 숙제하려고 왔구나. 네. 그럼 몇 시간 일찍 왔어도 들어가 보면 되는 숙제가 덜 끝나 있거든요. 그냥 미친 듯이 푸는 거예요. 막 30문제를 진짜 30분에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르륵 풀고 틀렸고 선생님 질문.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자체를 많이 갖지 않는 게 엄청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문제를 고민하는 그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3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2월, 3월. 4월 들어가면 언제 고민을 하겠어요. 100문제, 200문제 빨리빨리 소화해서 외우고 기본 문제 외우고 어려운 문제 좀 풀어보고 다른 학교들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2월, 3월은 조금 더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고민하는 학습 전략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나왔듯이 구교재에서는 뭐 그닥 문제가 없었고 기본적으로는 좀 중간고사 부분이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늘 보면 상위권 제가 중하위권 아이들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상위권 친구들은 무조건 실수해요. 학원에서 자체 시험을 봤을 때 늘 1등, 2등, 3등 찍던 애들이 실제로 용산고 시험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1, 2, 3등을 찍지 않거든요. 걔네는 무조건 실수를 해갖고 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번, 2번, 3번을 절대 소위 말해서 발로도 풀 수 있는 애들이 꼭 그런 거 틀려갖고 오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는 실전 연습.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그래서 저희가 교재에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테스트북이라고 또 후반부 가면 아이들한테 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50분 안에 그러니까 용산고는 60분 시험이고 일부 어떤 학교들은 50분 시험인데 60분이나 50분 내에 계속해서 빠르게 푸는 연습. 그래서 또 중하위권 친구들이 얘기를 하지만 중하위권 친구들은 푸는 걸 옆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19 플러스 4 같이 뭐 19의 뭐 서술형 4문제 이런 문제를 딱 주면 60분 시간 재고 풀려보면 가짜 시험이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자기가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다음으로 절대 안 넘어가요. 그걸 죽어라고 끝까지 풀고 결국에 시간 땡 하면 선생님 뒤에 시간이 없어서 6문제, 7문제 못 풀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버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내신에서 성적을 맞는 방법은 어렵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 투자하는 연습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게 좀 필요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컷이 노멀해요. 일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2000으로 나오기 전에 용산고 아이들을 원장님이랑 저랑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의 그때 그 당시의 시험은 컷이 10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우리 친구들의 선배. 얘네는 저희 학원에 99점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1점 감점 맞은 애들, 걔네는 전부 다 2등급 찍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그리고 작년은 이렇게 거의 10점 단위로 해서 얘가 소수점은 약간 부정확할 것 같거든요. 얘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저희 학원에 그 딱 컷 석차에 있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진 않아가지고 대충 유출을 해봤더니 한 이 정도니까 한 10점 기율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도 작년은 시험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시점 때문에. 근데 또 초기에는 또 우리나라가 막 그 정도로 뭐 그렇진 않았던 시점이라서 좀 덜하긴 했는데 1학기 기말 그리고 2학기 넘어가면서도 아마도 쉽게 나오겠지. 왜냐면 용산고가
반포에 있는 메이저 고등학교들보다 좀 시험이 며칠 늦었거든요. 세화고 세화여고 막 시험지를 저희 같은 관이 있으니까 받아서 보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휘문고도 그랬고 중등고도 그랬고 강남권 메이저들도. 근데 이제 뭐 다음번에 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오히려 2학기 거 중후반부 넘어가면서 시험이 막 계속 어려워져요. 학교가 좀 특이한 구조에. 그리고 용산고가 특징이 좀 불분명한 건 선생님이 바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굉장히 크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 재원생들은 재원생 전체 평균이었어요. 78.6점. 뭐 이거 자랑하려고 쓴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산고 작년 기준에 이제 1등급 인원은 13명, 25명, 41명 중에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나온 학생들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써놓은 건데 일단은 이게 되게 클 것 같아요. 세 번째, 첫 등급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니들 다 아시다시피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통합으로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용산고의 굳이 특징을 하나 뽑자고 하면 한 번 쉬우면 한 번 어렵고 한 번 어려우면 그 다음이 조금 쉽고 이런 경향성은 약간 있어요. 그나마 특징을 하나 뽑자면.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 제가 뭐 다 분석 자료를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 자체가 93, 뭐 100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때 조금 실수해서 예를 들어서 2가 찍힌 학생들은 기말에 성과를 냈을 때 꽤 좋은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 쉬운 시험에서는 아이들의 밀집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봤을 때 석차로 봤을 때는 얘가 뭐 40 몇 등, 30, 뭐 50 몇 등 이렇게 돼서 3을 찍었어. 근데 기말에서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애들 이제 편차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면 그때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5점, 10점만 딱 더 맞아서 석차를 올려놓으면 여기에서 벌어진 건 등급으로 보면 1이 아니라 3짜리 아이였지만 기말에서 성과를 내주면 1이 되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 학원에도.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도 결과를 딱 보고 그냥 아이가 몇 등급이네, 석차가 얼마네 이걸로 이제 굳이 막 쉬운 시험이었을 때는 그 시험지 하나의 결과보다는 그러니까 기말이 무조건 중요한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등급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서 약간 그런 거죠. 벌어놓는 거. 내 점수를 좀 벌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험이다. 이런 거고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은 정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격을 받으시지 않길. 그래서 어쨌건 열심히 키워놓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저희 다 선생님이거든요. 두 번째 원장님이고.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머님들께 그런 거예요. 제가 알아주십사 하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뒷부분은. 정말 저희 첫째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희 중학교 2학년 반이 있어요. 올해부터. 근데 제가 집이 좀 멀어가지고 맘 같아서는 데리고 오고 싶을 만큼. 제가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이건 광고성 발언이 아니라 너무 애들한테 뭔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선생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 드릴 만큼 원장님이랑 저랑 평소에 퇴근을 한 2시쯤 하거든요. 빨리 퇴근하면 1시, 늦으면 막 3시에 퇴근하는데 선생님들이 한 10시 반쯤 퇴근을 하시고 나면 둘이서 맨날 그 얘기예요. 오늘 시험 본 거 어떻게 하죠? 얘네 어떻게 해?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해요? 그럼 이번 주말에 뭐 하나 열까요? 뭐 이런 걸 계속해요. 그래서 괜찮은 뭐 예를 들어서 유료 특강을 깐다라고 하면 선생님들께 열어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소위 말해서 직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빵을 띄워달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무료로 까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깔거나 제가 들어가서 수업을 치거나 해서 약한 친구들 아니면 좀 잘 본 친구들은 또 그만큼의 욕구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90점인데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도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거든요. 시험 전에는. 아이가 너무 잘하면 안 되고 기세 등등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난이도 높은 기출문제만 모아서 그냥 간단하게 실전 뭐 심화 기출 특강 해서 뭐 일요일 아침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하나 딱 열어서 애들 어려운 거 그냥 와서 딱 10문제만 보고 가 이런 특강 열어주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자랑을 좀 하려고 열어놓은 건데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건데 그냥 좀 이걸 안 하려다가 어제 밤에 급하게 막 만든 거예요. 어제도 한 3시, 4시쯤 퇴근했는데 이제 그래서 작년에 뭘 했었는지 막 만들어놨던 자료들을 막 소팅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진짜 중경, 오산, 성심 요 근방에 있는 다른 학교 어머님들께는 너무 죄송할 만큼 용산고에 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원 자체가 저희 학원에 한 8, 90%의 재원생은 다 용산고다 보니까 특히 작년에는 정말 많았어요. 저희 학원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왜냐면 용산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어떨 때는 1학년이 오전에 가고 2학년이 오후에 가고 또 어떨 때는 뭐 무슨 요일에는 1학년이 가고 무슨 요일에는 2학년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어머님들이랑 할 때마다 어머님이 막 미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애가 계속 집에 있는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집에 와이프한테 사과를 하고 나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집에 또 저희가 애기가 셋이라 원투쓰리가 있어가지고 와이프는 이제 혼자서 집에서 애 원투쓰리 보고 저는 학원 애들 보러 일찍 나와가지고 또 프로그램 짜서 돌리고 그래서 단기 특강 같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시험 제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학원에서 만든 시험지거든요. 학원에서 만든 시험지. 이게 뭐냐면 요 틀이 용산고 거랑 완전 똑같아요. 여기 틀, 글자, 뭐 포인트, 첫 번째 페이지에 몇 문제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 용산고도 이렇게 쪽번호가 매겨지거든요. 이런 것까지 뭐 과목 코드 이것까지 싹 똑같게 만들어요. 시험 볼 때. 그리고 OMR 카드도 그 컴퓨터로 학교에서 돌리잖아요. 학원에는 그게 너무 비싸서 살 수는 없는데 OMR 카드를 이제 한 장을 빼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재원생들한테 물어봤어요. OMR 카드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게 있는데 너네 학교 거 뭐야? 라고 해서 그걸 저희 학원에 지금 2,000매를 구매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OMR 카드도 똑같이 봐요. 다른 학교들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쨌건 용산고의 기본 틀을 따라 타 학교들은 똑같아요. 뭐 소수 학교더라도 이 기본 틀은 다 맞춰줘요. 뭐 저희 성심여고 친구들도 그렇고 오산고도 그렇고 다 그 학교 틀에 맞춰서 폭풀 모의고사라고 해서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시험 전에 이렇게 몇 회를 또 진행을 하고 어머님들께 이제 성적 발송해드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저희가 이촌 특별반이 오픈되면서부터 시행했던 거고 이거는 코로나가 이제 원장님이랑 저의 일을 만들어준 프로그램인데 얘는 제가 정말 제일 어머님들께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아이들이 거의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시험이 점점 다가와도 학교는 애들이 거의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오전 삶이 아예 없어진 상황인데 학교에서 시험 시간표가 나왔는데 그게 8시 10분 시험이에요. 용산고는 일반적으로 거의 8시 1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원장님이랑 또 그날 밤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 아침에 학교는 갈 수 있을까? 근데 학교를 갔다고 쳐도 과연 8시 10분에 애들이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풀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도 8시 10분에 시험을 한번 보게 시켜보자 라고 해서 시험 막바지 시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수학 시험이었으면 토요일에 그리고 그 다음 주 뭐 화요일 수요일에 수학이었으면 토요일에 그래서 리얼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아침에 딱 오면 저희 복도에 다 이제 벤치표 붙이고 학생들 자리 요 책상에다가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너 강의실 찾아서 들어가서 네 자리에 앉아 라고 하고 이제 선생님들 들어가서 진짜 봉투 대봉투에다가 딱 갖고 와서 그냥 테이프까지 다 붙여갖고 들어가요. 보는 앞에서 찍고 나눠주고 시작. 그래서 끝나면 다 귀가 뭐 이런 걸 했는데 처음 시험 때가 정말 대박이었던 이유는 제가 애들이랑 상담을 해봤더니 공부 좀 똘똘하게 하는 친구들은 다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학원에서 이런 거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런 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 와서 봤는데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하나도 안 풀리고 그때 이 평균이 엄청 조절했거든요. 되게 쉽게 내줬어요. 애들한테 그냥 경험하라고 수학 문제의 경험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경험하라고 만들어줬던 건데 너무 힘들었다. 아침에 와서 보는 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려고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험부터 시작해서 작년 4번 시험을 다 이렇게 거쳤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꺾이더라도 이 시험 제도는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외부생까지 같이 오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비교 분석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걸 가지고 등급을 매겼더니 실제로 꽤 학교 등급이랑 유사하게 나왔어요. 왜냐면 저희 재우생님 자체가 뭐 학년별로 조금 다르지만 뭐 많은 학년은 50명이 넘어가니까 비교 분석 자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뭐 테스트도 방탄소고사 이렇게 광고가 나왔었거든요. 실전고사.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 명칭을 방학 동안 진행하는 것은 민 모의고사라고 해서 유타인 인천 모의고사, 예스 모의고사라고 해서 올해 이제 진행했던 시험 제도였고요. 그래서 이런 좀 성과에 대한 아이들이 좀 응원하는 것도 많이 해요. 아까 그 우리 친구가 한 명이 인터뷰 내용에서 재밌는 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라고 했던 그 친구 말처럼 이제 원장님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꼰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클래식한 아이들을 수학 잘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줄까 많이 고민하고, 저는 원장님보다 좀 젊으니까 계속해서 애들한테 뭘 이벤트성을 해서 뭐라도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거고, 이것도 정말 히트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떻게든 하나 더 뽑아보려고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실전, 리얼 실전, 그 수학시험 전날 뭐 며칠 전날 있었던 8시 10분에 났던 그 책상에 이렇게 각자 이름표 다 붙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봤을 때라서 지금은 이렇게 안 앉힙니다. 네. 어머님들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아이들 이렇게 수업하는 상황은 전혀 없고, 작년도 첫 번째였으니까 4월, 5월쯤이었겠죠? 그때 상황이죠. 요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저희 또 지금 건데, 테스트 아까 그 제일 먼저 인터뷰했던 남학생이 이제 외부생이었을 때 그 친구는 국어 수업만 듣고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서 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친구한테 옆반 교실 이제 수학 쉬는 시간에 찾아갔더니 애가 시험을 보고 있어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거였다고 해서 너네 되게 신기한 거 한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줌수업 진행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줌수업의 단점이 너무 많잖아요. 장점이 없을 만큼 단점이 수두룩빽빽인데 시험은 봐야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파일을 줬어요. 파일을 카톡으로 발송을 해주고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풀어서 제출해라고 해서 받아서 선생님들은 채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덥지도 않잖아요. 어머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 콴다라는 어플이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라고 느껴지는 게, 그걸 문제를 딱 카메라로 딱 찍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얘가 이렇게 문제 글자를 읽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쭉 하고 풀이가 딱 떠요. 그 문제에 대한 거. 그거랑 관련된 풀이가 쫙 다 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제3자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올리고, 그러면 이제 창 넘기면서 첫 번째 해설, 두 번째 해설 막 이런 것처럼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는 그런 게 싹 떠요. 그러니까 애들이 분명 그런 것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꽤 많은 아이들이 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깔아봤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못 믿어온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재미도 없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 얘는 이런 거예요. 지금 원장님인데 아이들이 줌 수업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게 태블릿에 화면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요게 첫 화면에 이게 떠요. 자, 이제 시험 시작할게요. 다 준비하세요 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게 OMR 카드처럼 깨끗한 노트에 이제 뭐 10칸짜리 이렇게 칸 질러놓고 1빈칸, 2빈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시험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오타인데 한 문항당 90초씩의 1분 30초 시간을 줘요. 그래서 준비 땅 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급하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 재고 있는 거거든요. 1분 30초 시간 재고 이렇게 창을 탁 넘겨요.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고요. 자, 10초 전 5, 4, 3, 1 땡 해서 또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걸 10문제를 그렇게 1분 30초 동안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 그러면 딱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만들어 놓았던 걸 찍어서 개인톡으로 발송을 해요. 담당 선생님한테. 그럼 담당 선생님들은 사진을 엑셀창에 불러와서 이렇게 컴퓨터로 채점 일일이 다 하고
어떤 애가 몇 점 몇 점 몇 점 타임 어택이라는 시험에 몇 회짜 거 몇 번 맞았고 몇 개 맞췄고 몇 개 틀렸고 그리고 얘는 이제 저희가 해설을 수업에 할애를 하기가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많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따로 학생들 없는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해설 영상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아이들한테 해설 영상 보내주고 이렇게 했던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래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올해도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랑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몇 군데 제 친한 지인들한테는 이제 커피 한 잔 받고 팔았거든요. 우리 이런 거 하는데 너네하고 노래방에서 송파랑 배치 쪽에 팔았는데 이게 전부 다 고일 교재예요. 이게 덜 집어넣었는데 작년에 썼던 고일 교재였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그래서 보시면 별의별 문제집이 다 있잖아요. 이 테스트북이라고 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막바지에 그러니까 강남권이나 서울 메이저 고등학교들 그냥 전체 통째로 수록되어 있는 그런 시험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용산고 수학경시대회에 특강했던 자료들이고 얘는 시험 전날 보는 이제 파이널 프린트 자료인데 용산고 사진 들어가죠. 용산고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표시 작업도 일일이 저희가 다 하는 거고 내용도 그렇고 해서 하는데 제가 이거 책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랑을 하고 싶어서 다음 거 보시면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이나 아니면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본사에서 내려오는 책으로 쓰는 학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랑 제가 늦게까지 있는 동안은 늘 하는 게 이 짓을 하고 살아요. 매일 문제 뽑고 좋은 문제 추출하고 작년에 어떤 문제 나왔었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책은 2020년도 강남권, 서울권 고등학교들 기출 싹 펴놓고 거기에서 일단 단원 분류 싹 해요. 이제 단원 분류를 파일별로 다 하고 거기에서 쉬운 문제들 뽑아서 쉬운 책 하나 만들고 중요한 문제 뽑고 어려운 문제 뽑고 뭐 이런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얘도 보시면 이게 용산고 이제 부교재라고 하는 그 프린트예요. 그럼 얘 펴놓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랑 유사한 거 뽑아서 뭐하고. 그래서 다릅니다. 제가 정말 경력이 며칠 전에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야, 선생님이 너를 몇 년 가르쳤냐면 해보니까 제가 14년 차더라고요. 강사. 근데 이렇게까지 해본 게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제가 원장을 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고3이니까 뭐 그냥 모의고사 수능 기출만 풀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좀 이거는 이제 1학년 기준으로 1학기 기말고사 도형 파트 원해방정식이죠. 이거는 제가 쓴 겁니다. 손수해주고. 근데 다 책에 있는 거예요. 다 책에 있는 건데 책에 없는 기가 막힌 팁들도 다 수록을 해놨고 근데 제가 이거를 며칠 동안 썼거든요. 손글씨로. 근데 했던 이유가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선생님이 성의를 보여주면 그래도 이거라도 읽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손글씨 하나하나 이 추억이 너무 샘솟는 게 요 근처에 인쇄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흑백으로 뽑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인쇄소 가서 제가 이거를 70분가를 돌렸어요. 그래서 제 법인 카드로 끌었거든요. 그래서 혼났거든요. 이게 30얼마가 나왔어요. 요거 돌리는데 그냥 컬러 한 장에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아무튼 이런 짓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갔어요. 손글씨 핵심 정리라고 해서 이거 외우면 기본 문제는 다 맞출 거야. 그래서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됐던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기 보시면 이제 연도가 나와 있는데 요거만 바꿔서 올해 또 나갈 거예요. 올해 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제가 딱 자랑하고 싶은 요 주변에 제가 타학원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반포에도 제가 아는 몇몇 학원들이 용산고 반이라고 오픈이 돼 있고 이촌동 안에도 있고 마포 쪽에도 있고 하지만 그 학원이 나쁘다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수인 학교를 데리고 있는 학원은 제가 정말 까놓고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도 오산구나 이제 중경고 같이 소수인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저나 원장님이 막 들여다보고 뭘 하고 막 이렇게까지 못해요. 근데 용산고는 어쩔 수 없죠.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장점 때문에
분명히 타 학원이랑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이제 특별하게 짜잘한 프로그램들 안내를 드리면 이게 용산고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헐리업 특강이라고 해서 애들이 이 시점에 보시면 이제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앞에 이제 저희가 조사를 다 한 게 용산고 1학년 애들이 이때 학교를 가고 이때는 2학년들이 학교 가고 다시 1학년이 학교를 가고 2학년이 학교를 가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되겠나 싶으니까 중간에다가 헐리업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점심때 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정규 수업 들어가게 했던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산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때 좀 애들 불러서 시키자라고 해서 급하게 좀 만든 프로그램이었고 다 급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얼리 특강이라고 해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이거는 점심때 갔을 때예요. 애들이 점심밥을 못 먹게 하니까 학교에서 오전에 2학년이 가고 12시 반까지 학교를 가서 오후 수업하고 왔던 때였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또 뒹굴뒹굴 하고 있을 거니까 불러 라고 해서 얼리 특강이라고 해서 아침 8시부터 하는 특강을 이것도 무료 특강이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한 타임 뛰고 제가 한 타임 뛰고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있었고 요거는 하나가 빠졌는데 쌤이랑 프로그램이라는 버전 1, 2가 있었는데 이거는 공부 못하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교무실에서 딱 그거예요. 제발 숙제라도 해와 였거든요. 그러면 숙제를 시키자 학원에서 라고 해서 이제 제가 못 찾아가지고 못 따왔는데 버전 1이 뭐였냐면 선생님이랑 숙제하자였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 끝나면 숙제하고 아니면 수업 없는 요일에 와서 숙제하고 가. 그래서 아예 선생님이랑 숙제 같이 하는 프로그램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 추석 특강. 네. 추석 특강 냈고 작년도. 네. 그리고 이건 세이셔플이라고 해서 이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얘는 아이들 암기시키는 거예요. 센 셔플이라고 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센이거든요. 센 문제, 센을 안 푸는 애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푸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20회차로 만들어요. 20문항짜리를. 그러니까 기본 문제 프린트죠. 그래서 20회차짜리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엄청 닥달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준비 땅! 그래서 막 급하게 고민하고 있으면 넌 그건 틀렸어. 시험장 들어가면 버려. 그래서 딱 30분, 40분 내에 빠르게 푸는 친구들은 20문제짜리인데 20분에 풀거든요. 그리고 다 맞추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한 40분 시간 주고 빠르게 풀기. 그래서 1회차는 몇 점, 2회차는 몇 점. 이게 난이도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막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있고 쉬울 때 있고 막 이렇게 난이도는 뭐 이렇지만 아이들에게는 4회를 만점 맞으면 졸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급하게 풀리는 프린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풀게끔 시키는 거고 센 셔플이라는 걸 졸업하면 그 다음에 고쟁이 셔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품 셔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조금씩 향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네, 암기 그리고 빠르게 딱 그런 거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질문하면 선생님들은 보자 자 한번 고민해볼까 이게 아니라 야 이 문제를 보자마자 뭐부터 떠올라 이런 얘기 하듯이 애들한테도 그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오답도 이렇게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 개개별이에요. 모든 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애들 또는 선생님한테 자꾸 찾아오는 애들 야 너 그럼 이거 오답 착점 노트 한번 써볼래? 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이벤트 걸었던 건데 얘 해서 20문제 하면 요 밑에 저희 1층 커피숍이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내려가서 이제 사장이랑 이렇게 제휴를 해놨던 거거든요. 애들 이렇게 할 테니까 쿠폰 찍어달라고 해서 밑에 커피숍에서 쿠폰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런 거 주고 문상 주고 뭐 했던 그런 거였고 그리고 뭐 오리캠프라고 해서 선배 관리하에 우리 용산고 선배거든요. 이번에 재수 원래 서울대였는데 재수해서 의대 가는 친구인데 그리고 프로그램 이제 개인 플래너 작성을 해서 검사 맞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주 카톡은 이건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주 카톡은 선생님들이랑 1대1로 카톡을 주고받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아이가 질문 있을 때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냥 늘 하는 일인 거고 얘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하거나 뭔가 치열업이 필요한 상황일 때 어머님들이 은근슬쩍 요청을 좀 하시면 돼요. 우주 카톡이라는 게 있는데
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선생님들의 로드가 너무 크거든요. 이거는 밤 12시에 검사를 해요. 뭐냐면 수학이 아니라 너 오늘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선생님한테 자랑해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계속 사진을 찍어놨다가 얘가 잠자기 전에 선생님한테 띡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만큼 했구나. 잘했어. 그러니까 잘했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쏘는 거고, 선생님들은 그 칭찬을 바로바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는 톡에 3명이 들어가 있어요. 학생, 담임, 그리고 원장님이랑 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야 아이가 선생님 저 이만큼 했어요 라고 했을 때 1시간, 2시간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너 잘했네 이게 아니라 했을 때 자랑했을 때 바로 빠른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들겠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서 제 이 말이 굉장히 많은 큰일을 벌릴 것만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이때 학교를 안 갔거든요. 용산고 애들. 용산고 기준이에요. 용산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선생님들이 오전 일찍 나오긴 힘드니까 저희가 조교를 썼어요. 연세대학교 조교가 일찍 나와서 애들 자습 감독해주고, 대신 애들은 여기가 뭐냐면 저희 앞에 데스크 쓰레기통 위에 있는 CCTV거든요. 책상 위에 항상 시계가 있었어요. 제가 시계 올려놨거든요. 이 시계. 그래서 얼리9이라는 프로그램이라서 얼리9, 그래서 9시까지 와서 그냥 하나 둘 셋 찍는 게 아니라 여기 CCTV 있잖아요. 이게 실시간이거든요. 그럼 애가 와서 시계 들고 그냥 그 앞에 한 2초 이렇게 서 있다가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출근해서 CCTV 녹화본 다 돌려서 캡처해가지고 너 오늘 몇 시에 왔구나 몇 시에 왔구나 이거 누적해서 몇 회 되면 이제 학원에서 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5명 학생은 제가 이제 가서 카드로 끌고 그 치킨집에서 한 마리는 주소 불러도 한 마리는 주소 불러도 한 집에서 5군데로 배달 가게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애들 너무 잘 먹었다고 인증샷입니다. 제가 나 자랑하게 너네 인증샷 찍어 보내라고 해가지고 다 그게 에이스 학생들이죠. 아까 인터뷰에서 친구요. 용산고 잘하는 친구. 그런 거고, 저희가 또 줌 하면서 밤에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 다 아시잖아요. 그걸로 해서 온라인 독서실이라고 해서 하루는 원장님이 감독하면서 애들 공부하는 거, 또 하루는 제가 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공부시키는 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작년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애들이 안 오고 있을 때라서 뭐 재밌는 거 좀 해주자라고 해서 유튜브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관이 오픈을 했거든요. 여기 밑에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대형 강의실이랑 교무실이 거기 있는데 거기 오픈 기념으로 해서 애들이랑 뭐 하면서 선생님들 선물 하나 뽑아서 이제 애들도 선물 하나 주고 뽑기로 이렇게 여기에서 선생님 번호 하나 뽑아서 뽑아주고 유튜브 라이브 그 요즘 유튜버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있었고요. 이것도 다 저희 학원 유튜브 이제 올라가 있는. 마지막으로 저희 새로 오픈을 한 건데 작년 11월 정도에 오픈을 했어요. 밑에서 이제 공부시키는 공간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다 교실이 엄청 크게 빼놨거든요. 여자 화장실이고 여기 교무실로 있고요. 여기 교무실 보시면 요 옆에 창문이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관 오픈하기 전에 여기가 자습실이었어요. 그리고 요 옆에 창문이 있잖아요. 지금 가려놨는데 그 옆에 공간이 원래 교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습실을 오픈을 하면 항상 옆에는 창 만들고 교무실을 그래서 그냥 딱 돌아서 창문 이렇게 넘어보면 애들 공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여기가 딱 제 자리거든요. 그래서 딱 돌아보면 애들 공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게 그런 상태고 교실들이고요. 대형 강의실. 원래 여기서 하고 싶었는데 여기였으면 어머님들 더 거리두기 해서 이제 모실 수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가 지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첫인상이 안 좋으실까봐 위에 오셨는데 학생들이 다 엄청 밑에서 하고 싶어요. 그럼 밑에 공간이 제가 부수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하에도 오픈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아까 교무실 옆에 문이 있는데 거기 딱 나가면 하늘이 보여요. 옆에 몇 발자국 나가면. 그래서 이제 지하긴 지하인데 밖이랑 외부랑 연결되어 있는 지하라서 오픈 조건을 갖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이번에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자습을 늘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자습실이다라고 해서 썼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꾸며서
여기는 지금 윈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예 좀 돌리고 있어서 여기는 주 5일 따박따박 나올 애들 아침 9시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 수업 직전까지 해서 지정석 배정받아서 제가 매일매일 플라이너 검사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 쌤이랑 같이 윈터하기 해가지고 뭐 관리받고 있고 2월 것도 관리받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는 학기 들어갔을 때는 좀 그냥 선착순으로 일찍 와서 이제 자리 잡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그런 공간도 여기 창문인데 어제 교무실이 덜 꾸며졌을 초창기라서 여기가 이제 교무실이고 선생님들 보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앞에서 얘기해 주셨겠지만 프리스카이라고 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지금 이제 현재 위에 학년들 예비 고2, 예비 고3들이 하고 있는 윈터 프로그램 저랑 아까 얘기 드렸던 플래너 작성하고 꼭 수학뿐만이 아니라 아예 초기 상담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너가 중학교 때 약했던 과목이 뭐니?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차지할 수 있게 하고 수학은 뭘 해야 되고 뭘 덜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게 숙제 관리 검사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이 관리는 지금 윈터도 연세대 이제 조교가 하고 있는데 저희 연세대 저희 조교는 무조건 코로나 검사 받고 오게 해요. 강제로. 저도 받았고 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안심할 수 있게 해서 이제 그냥 관리 감독하고 이제 좀 답답한 거 있으면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이 직접 가서 제가 뭘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수학 전문가지 과학이나 상과목은 아니니까 그러면 실제 뛰었던 선배들한테 가서 막 국어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스케줄 관리하는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세미나는 아까 학생들 그 인터뷰 영상 보시면 약간 반말 칙칙하잖아요.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했던 찍은 영상이 아니라 후배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졸업한 선배 얘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약간 갭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서울대 간 선배가 와가지고 막 얘기해봐야 나랑 관련 없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실제 위에 선배들이 같이 이제 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랑 용산고 가면 진짜 사소한 것까지 얘기 다 해줄 거예요.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동아리가 너무 작년에 진짜 동아리로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 재원생이 위에 선배들 기준으로 작년에는 선배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1이라고 치면 고3이 고2였을 때 기장이라고 하거든요. 동아리 대표 기장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학원에. 그래서 제가 광고지도 다 붙여놓으라고 했거든요. 복도에. 저희 학원 복도에 보면 뭐 물리, 뭐 수학 연구부 뭐 해서 딱 붙여놓고 기장 이름 써놓고 제가 늘 들어가면 사진 막 보여줬어요. 얘가 우리 학원 2학년 다니고 있는 무슨 뭐 물리부 기장이야. 인사 한 번씩 해 가고 싶은 애들.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2학년 수업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야, 인사하는 애들은 너네 동아리 관련한 애들이니까 얼굴 기억해놨다가 꼭 뽑아줘라고 해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다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등급 예측 특강이고요. 담배치고사 그리고 핵심 유형 특강이 있는데 등급 예측 특강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오늘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중3 그리고 고1 갭이 엄청 크다. 그러니까 현실감을 좀 느껴라 라는 시험일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시험을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용산고 가면 아마 이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라는 결과지 넌 뭐 3등급 찍을 거야. 한번 봐봐 너 3등급 찍나. 이런 제도가 아닌데 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담배치고사랑 3월 모의고사는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담배치고사는 예비고1 담배치고사는 시험 범위가 중등과정이거든요. 그리고 3월에 있는 모의고사도 실제 모의고사 처음으로 보는 모의고사지만 문제 이제 내용은 전부 다 중등부 관련돼 있는 거라서 중등부 거니까 별로 필요 없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용산고는 이제 상위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영재 학급을 뽑을 때 이 점수 반영을 좀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이제 학생들은 더더욱이 좀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진짜 1도 안 중요해요. 근데 전국 단위에 이제 처음으로 보는 잣대가 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보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는 하지 않겠지만 기억을 되새기는 이제 되돌리는 그런 수업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었는데 중학교 내용 이만큼 중에 3월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게 요런 거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기 시켜주는 거. 이런 거는
제가 할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전문가라서 제가 계속 했거든요. 세하고 세화여고도 제가 계속 담당을 했었고 너무 잘하는데 제가 안 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다 만들 거라서 그래서 꽤 쪽집게 하기가 쉬워요. 나오는 게 거의 나와서. 그래서 이런 특강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 핵심 유형 대비 특강은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좀 약한 친구들에게 이제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규 수업은 주 2회로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게 자료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또 많이 길어져가지고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